네, 안녕하세요. 평가사가 되지 않은 평가사입니다. 자, 33회 휴직하지 않으시고 1년 9개월? 예, 맞습니다. 만에 합격하신 김지수 평가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1차 공부 방법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몇 점 받으셨었죠? 민법 같은 경우에는 90점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론 같은 경우에는 77.5점, 그리고 이제 감관법은 80점, 그리고 회계 80점, 경제 75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평균 한 80점 되나요? 네, 아마 80.5점일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고득점을 받으셨어요? 고득점 받으려고 공부하신 건가요? 제가 이제 공부를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차는 좀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면 2차보다도 더 열심히 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하시고 그거 합격하시고 보신 게 네.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고 바로 공부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한 2, 3년 정도의 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처음 공부 시작을 할 때 1차 기출문제를 받아서 풀어보니까 뭐 민법, 학원론, 감관법 같은 경우에는 바로 60점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6개월 동안 회계 경제 하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무도 병행이 가능했었던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직장인이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공부 시간이 굉장히 적으셨을 텐데 네네. 실제로 공부 시간은 얼마나 확보하셨었어요? 제가 이제 보통 그렇게 잠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새벽 한 5시, 6시쯤 기상을 해서 이제 회사 갈 준비를 하고 이제 회사 앞에 스터디 카페를 이제 등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출근하기 전까지 공부를 하고 또 이제 퇴근하고 집에서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퇴근하고는 몇 시간 정도 공부하셨어요? 보통 이제 저녁 먹으면 마무리하면 한 7시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한 11시, 12시까지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네. 아침에 한 한 2-3시간 정도 두세 하고 시간? 이제 퇴근하고 한 3-4시간 정도 하고. 그럼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확보를 하신 셈이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직장 병행 치고는 공부 시간 확보를 많이 하신 케이스 같기는 해요. 네네. 왜냐면 전업 수험생이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8시간 하시는 분과는 막 엄청 차이가 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직장인이 어떻게 5시간, 6시간 확보할 수 있지? 잠은 몇 시간씩 주무셨어요? 제가 보통 한 5시간, 6시간 정도 자는 편이었는데 제가 좀 잠을 짧고 깊게 자는 평소에 그래가지고 뭐 피곤하다거나 뭐 이렇게 지친다거나 이런 거는 딱히 없었습니다. 네. 축복받은 체질이시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직장 병행을 한다는 게 뭔가 여러 가지 회식이나 뭐 갑자기 야근이나 뭐 집안 행사 뭐 이런 것들까지 했을 때 정말 꾸준히 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꾸준히 했는지는 저희가 생활편에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보고요. 일단은 요 정도 공부 시간을 확보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1차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 10월부터 3월까지 크게 월별로 나눠주시면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었나요? 일단 1차 같은 경우에는 10월달, 11월달 그리고 조금 12월까지 해가지고 회계랑 경제 기본 강의 수강을 좀 위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경제 회계 문제풀이 강의를 듣고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이제 민법, 학원론, 감관법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제공하는 핵심 요약 강의 딱 그 정도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회계 경제 투입한 공부 시간이랑 민감 학에 투자한 시간을 비교하면 몇 대 몇 정도 느낌이세요? 조금 과장을 보태자면 그래도 회계 경제를 90 이상 비중을 뒀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애초에 출발점 자체가 60점이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비중으로 공부를 하신 게 가능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목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공부 방법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계 점수가 80점이었습니다. 평가사님이랑 제가 사전 인터뷰를 했었는데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영학과셔서 일단은 용어 정도는 익숙한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를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학교 수업이 다 그렇지만 전공으로 뭐 한 2-3개 정도 들으시고 그거는 하지만 학점은 안 좋았을 테고 네. 그냥 용어 정도 익숙했다. 예, 맞습니다. 네, 요 정도 상태에서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10월
공부 스타트 끊으셨어요. 10월에서 11월 한 12월 중순까지 기본 강의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네네. 구체적으로 이 회계 기본 강의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를 듣고 혼자서 이렇게 좀 오랜 시간 복습을 하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회계 기본 강의를 하루에 막 6강에서 12강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쭉 들으면서 저는 회계랑 경제 같은 경우에는 최소 2회도, 많으면 3, 4회도까지 이렇게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수강을 했습니다. 방금 회독이라고 말씀하신 게 강의를 2번 들었다, 강의를 3번 들었다 이 의미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6강, 12강씩 들으면 네네. 회계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데 네네. 며칠 걸리나요? 이게 사실 배속을 해서 쭉 듣기 때문에 사실 기본 강의 다 듣는데 일주일이면 또 다 듣거든요. 그래서 금방금방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일주일 동안 회계 강의 다 들어요. 네네. 일주일이면 끝났네요. 네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이제 회계 일주일 듣고 또 경제 일주일 듣고 그 시기에 회계랑 경제를 네네. 같이 하셨구나. 네,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 경제도 한 예를 들어 일주일이면 듣나요? 경제는 근데 제가 좀 시행착오가 많았어가지고 회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럼 경제도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다 들었어. 네네. 그 다음에는 회계를 또 들으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일단 첫 번째 들을 때는 뭐 복습 이런 거 없이 전체적인 좀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쭉 듣는 습관이 있거든요. 어떤 공부를 하든지. 그래서 두 과목 다 한번 쭉 들어보고 그 다음에 회계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들으면서 이제 강의 듣고 바로 문제 풀고 강의 듣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요. 경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들을 때도 잘 안 돼서 3번, 뭐 4번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수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일주일 회계 듣고 경제는 뭐 좀 오래 걸렸다 치면 뭐 대충 2주 들었다. 그리고 또 회계를 들을 때 이번에는 이제 한번 쭉 훑었으니까 네. 문제를 풀면서 강의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 푸신 건가요? 문제집을 네. 사와서 같이 병행하신 건가요? 일단 제가 들었던 강의의 경우에는 그 기본서 안에 단원별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단원 강의를 듣고 바로 문제를 접목해서 푸는 좀 이런 습관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월, 11월 정도에 그 작업이 마무리가 됐다. 네,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12월입니다. 네네. 12월이면은 지금 상태가 일단 기본 강의 빠르게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좀 진득하게 그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 풀면서 1회독이 또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거네요. 네네. 혹시 문제풀이 강의도 네네. 일단 쫙 듣고 다시 진지하게 들으시는 스타일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문제풀이 강의도 한번 쭉 들어본 다음에 어쨌든 수험생들보단 강사님들께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빨리 푸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단원에선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어느 정도 감을 본 뒤에 다시 들으면서 이제 제가 직접 문제를 푸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회계도 문풀 강의는 자연스럽게 2번 정도 들으셨겠네요. 네, 근데 이제 어려운 단원이 있고 쉬운 단원이 있기 때문에 쉬운 단원은 들으면서 이 정도는 바로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바로 문제를 풀었고요. 어려운 강의는 일단 한번 쭉 들어보고 다음에 다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12월부터 회계 문풀 강의 2번 듣는데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그래도 한 1월 중순, 1월 말까지는 그 작업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1월 중순, 이제 2월인데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기본 강의 빠르게 듣고 이제 기본서 있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문풀 강의도 빠르게 한번 듣고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들 다시 들으면서 문제집도 한번 푼 상태죠.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네. 요 상태를 이제 유지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네네. 이때는 어떤 식으로 이 유지 작업을 해주신 건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학원에서 AI 모의고사라고 이제 랜덤으로 문제를 40문제씩 이렇게 만들어주는 시험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활용을 해가지고 매일 40문제 이상씩 반복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풀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과목당 한 40문제 정도를 푼 후에 이제 틀리는 문제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약했던 단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걸로 발견을 한 다음에 이제 문제집이나 기본서 문제집을 찾아서 그 부분을 뭐 강의를 한 번 더 듣는다던가 문제를 다시 집중적으로 풀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대충 하루에 한 1시간 반 정도
네, 할애를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주 깔끔한 공부 방법입니다. 회계 공부하시면서 어려우셨던 점이 있었을까요? 사실 회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아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숙달을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려운 파트들도 몇 군데 있어요. 뭐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파트들은 어려웠기 때문에 저도 좀 몇 단원은 선별해서 아예 보지 않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아, 버릴 건 버렸다? 네네네.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버릴 건 버린다라고 하다 보면 네. 이제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네네. 아 이것도 버리고 아 저것도 버리고 아 이것도 좀 어려워 아 이것도 버리고 네.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을 수 있는데 네네. 그래도 가져가는 것과 버리는 것 사이의 균형은 어떤 식으로 맞추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려우면서 내가 이걸 버렸을 때 다른 단원에 피해가 가지 않는 단원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선별하는 작업을 했고요. 근데 사실 뭐 말이 버렸다지 많이 안 버렸습니다. 회계는 현금 흐름표 한 단원 버렸던 것 같아요. 아 재무 원가 합쳐서? 네, 합쳐서. 이 정도면은 버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회계 요거는 잘한 것 같다. 제가 이제 강의를 수강했을 때 2020년도 회계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이제 강사분께서도 그 시험에 대비해서 그 정도 난이도로 문제를 출제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게끔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회계를 조금 남들보다는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서 단단하게 준비를 했던 게 1차에도 도움이 됐고 2차 실무에서도 도움이 됐고 전반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1차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좋은 거는 뭐 알지만 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효율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량을 결정하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은 좀 넉넉히 투하해서 높은 점수를 받으셨잖아요. 네네. 다시 하신다 그래도 이렇게 하실 것 같나요? 저는 다시 해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사실 그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적당히 공부하는 것과 좀 넉넉히 공부하는 게 정말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뭐 명과락을 해야겠다, 딱 60점을 맞아야겠다 라고 딱 노리고 공부하는 게 더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조금만 더 하면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당히 하는 것과 조금 더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물리적으로는 실제 얘기하신 게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막 엄청 더 힘들게 공부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하기 싫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괴리감은 굉장히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평가사님은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해라. 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회계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이 공부했었던 친구들을 보면 의외로 막 원가 회계를 다 버린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원가 회계는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회계 과목에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점수를 취득하기가 굉장히 쉬운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 버리실 거면 원가 말고 재무회계 쪽에서 좀 잘 선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회계 공부 방법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점수 몇 점 나오셨다 그랬죠? 제가 75점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평균이 80점이니까 이 정도 나와야죠. 자, 그러면 볼게요. 10월부터 한 11월까지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회계랑 경제 기본 강의를 번갈아 들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요 시즌에 경제 들었던 패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이제 경제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저는 이제 멋 모르고 강사분들을 안 찾아보고 이제 그냥 올패스 강의로 수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수강을 했었던 경제 강사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잘 안 맞아가지고 그 막 원형 탈모가 올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막 이 시험 진입하고 한 2, 3주 만에 나는 똑똑하지 않구나, 머리가 없구나, 시험을 관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다른 지인 통해서 이제 회계사 시험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그 친구에게 추천을 받아서 이제 강사님을 변경을 했고 그분 덕분에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경우에도 회계랑 아까 똑같겠네요?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처음엔 한번 쭉 다 들었다? 네, 쭉 들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회계를 한번 다시 들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경제를 들을 때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제를 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뭐 복습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들으셨나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경제 과목은 이론 강의랑 문제풀이 강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론 강의를 수강을 해도 쑥쑥 뭐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막상 문제를 풀려고 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로 단원이 강의가 끝날 때마다 바로바로 문제를 많이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제나 문제는 바로바로 풀 수 있을 정도로 기본 강의 문제 풀이를 병행하면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푸신 문제는 별도의 문제집을 구입하셔서 푸신 건가요? 아니면 기본서에 있는 문제 정도를 푸신 건가요? 저는 이제 기본서에 문제가 같이 수록되어 있었어 가지고 딱 그 정도 문제만 같이 풀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기본 예제가 있고 심화 예제가 있었는데 기본 예제 위주로 풀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평가사님이랑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봤던 책이 그 네네. 정병렬 저라는 예, 거고 맞습니다. 저도 그 책을 봤는데 저 그 기본 예제 풀다가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네. 저는 사람들한테 이거 실무만큼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네네. 그 이론 강의 듣고 그걸 문제를 푸실 때 네네. 일단 문제가 잘 풀렸는지와 혹시 저처럼 힘들지는 않았는지. 저는 일단 문제는 당연히 안 풀렸고요.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이론과 문제풀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결과적으로 1차, 2차 통틀어서 저도 경제가 제일 부담되고 힘들었던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그 간극을 한번 줄이시면 그 뒤로는 또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푸는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기본서에 있는 문제도 한번 푸시고 네. 12월이 됐습니다. 네. 이때 이제 문제풀이 강의 들어야 되는 시즌이잖아요. 네네. 문제풀이 강의도 혹시 또 일단 한번 쭉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본격적으로 들으셨나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회계랑 마찬가지로 경제도 이제 제가 직접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제 강사님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푸는지 한번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방법을 최대한 따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강의도 같이 문제를 풀면서 수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을 마쳤고 그러면은 그때가 대충 어느 정도 시점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한 1월 달쯤? 1월? 2월 중순쯤에는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중순에 또 그 실력을 시험 볼 때까지 쭉 유지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네. 요거는 어떻게 작업하셨나요? 회계랑 마찬가지로 그 AI 모의고사를 좀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40문제를 풀고 이제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제 기본서나 문제집 문제를 발췌해서 많이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럼 1월 말부터 한 3월까지 그렇게 유지 작업을 해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경제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모의고사 풀고 나 여기 부족하네 해서 기본서랑 문제집 같이 공부하는 거 네. 여기 하루에 끝났나요? 일단 경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루에 한 2시간 이상은 늘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앞에 회계 얘기랑 정리를 해보면 이제 회계 경제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 듣고 문제풀이 강의 듣고 그걸 유지하는 작업을 할 때 회계는 매일 1시간, 네. 경제는 매일 2시간씩을 할애했다. 네. 이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다만 이게 반복이 되면 숙달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점점 이제 줄어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경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참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까 직장 중에 휴직은 안 하셨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1차 시험 전에는 휴직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뭐 얼마나 하셨고 왜 하신 건가요? 제가 이제 한 1차 시험 직전에 3주 정도 휴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1차 과목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쉽게 점수가 나오는데 저는 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3주 동안 좀 확실하게 1차를 마무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주 정도 휴직을 했습니다. 그럼 3주 정도 휴직하는 건 회사에서 좀 자유로운 그래도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편이어서 휴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회사 다니셨군요. 그럼 반대로 네네. 2차 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 쫄렸어요? 저는 2차 공부는 굉장히 재밌게 한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문제를 풀면 바로 피드백이 되잖아요. 넌 이걸 모르고 이걸 아는구나. 근데 사실 2차는 제가 공부를 해도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스트레스를 덜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래서 1차가 심리적으로 더 어려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제 공부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점 뭐가 있었을까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시행착오도 좀 겪었고 이론과 문제풀이 간의 괴리도 굉장히 큰 과목으로 저는 느껴졌기 때문에 사실 그냥 다 힘들었어요, 경제는. 그래서 뭐 사실 그렇게 노력한 것 치고는 좋은 점수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좀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문제를 많이 푸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수험생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지금 해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래도 내가 요거는 좀 잘한 것 같다. 요거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 요소 시장이랑 국제 경제 이 두 파트를 이제 좀 버렸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잘 버린 것 같습니다. 그 두 파트 정도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1차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뭐 서브를 만들었다. 뭐 네. 회계도 뭐 문제 유형 노트를 만들었다. 네네. 이런 분들이 계신데 평가사님은 그런 거는 별로 필요는 못 느끼셨나요? 사실 뭐 개개인의 공부 습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많이 풀면 대부분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는 시간에 문제를 몇 개를 더 풀어보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과목, 민법, 강간법, 학원론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중개사 베이스가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 공부 방법이 대체로 비슷하시고 공부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번에 퉁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은 90점, 예, 강간법은 80점일 겁니다. 학원론은 77.5점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개사 베이스가 있으시고 그냥 기출문제 다운받아 봤더니 60점 정도 나오신 분으로서 민감학 그럼 공부 언제 시작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원 스케줄 따라서 2월 달 정도에는 핵심 요약 강의가 진행이 되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전에 강의는 듣지 않고 그 핵심 요약 강의만 듣고 이제 뭐 문제집에 있는 문제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AI 모의고사 그 문제들 몇 번 풀어보고 딱 이 정도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기본 강의를 안 들으셨으니까 기본 서도 없잖아요. 네네. 책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제가 베이스가 있었어도 제가 선택한 강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의 이제 요약집이라든지 인터넷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는 프린트 자료들 그런 것들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감정평가 관계법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개사 베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 중개사 문제집 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남아 있어서 그 학원에 요청을 해서 문제집을 받아서 이제 그걸로 좀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간평 쪽에서 이제 요약 강의랑 뭔가 마무리 자료들 정도만 받고 그 외에는 오히려 공인중개사 책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예, 맞습니다. 사실 그 감정평가 관계법규랑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 40문제 중에 29문제, 30문제 정도가 범위가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지만 그 겹치는 부분에 한해서는 중개사 시험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대비를 하니까 그래도 시험 때 좀 수월하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때 학원론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물을 먹었던 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때 학원론 어렵진 않으셨나요?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학원론은 막 한 3, 4일 준비해도 막 7, 80점이 쉽게 나오는 그런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1차 준비를 하면서 2차 실무도 같이 어느 정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학원론에서 어렵게 출제되었던 계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무로 조금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77.5점 정도 받은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개사 베이스가 워낙 좋으셨기 때문에 뭐 딱히 어려운 점도 없으셨을 것 같고 딱히 잘한 점도 없으셨을 것 같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합격하시고 네네. 1차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외로 이제 겹치는 부분에 한해서는 중개사 시험 문제가 조금 더 어렵고 난해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고 이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1차 같은 경우에는 회계 경제만 잘 잡으셔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노하우, 경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차 시험 공부 방법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 실무, 2차 실무 공부 방법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